자, 반갑습니다. 네, 서로 옆에 인사하시고. 네. 네.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드에는 허물이 많은 도인치고는 그래도 많이 와주셨어요. 날이 덥고 또 한절기고 한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멀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송혜 아저씨 버전으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선원에 일본인이 지금 3주간 공부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최초로 일본인한테 저희 블랙앤화이트가 건너간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분은 3일 만에 상을 끊어버렸습니다. 하루 이틀 하고 방이 없는 관계로 무문관을 못 들어갔어요. 특수성 때문에. 중간에 들어오신 분이라서. 난공님하고 통화 중에 상담 중에 안 받아줄 수가 없었어요. 절박하고 급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름이 고욱하님이에요. 자기 이름을 밝혀도 된다 했거든. 오셨는데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 숙소를 양보해주고 이틀을 뇌파일 수련을 시켰습니다. 아무리 눈을 봐도 기막을 봐도 기파를 보고 오라 자체를 봐도 상이 금방 끊어질 상이더라고. 그래서 가르쳤는데 3일째 용맹정진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들어가는데 제가 새벽 3시 타임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 제가 조금 이상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선사님 어떻게 이상하죠? 이 상 끊어진 사람들은 뱉는 유행이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합니까? 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에 들어가 붙다니까. 진공에 공합니다. 조금만 빙그레 웃으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무아를 체험할 거라고. 이때 무아는 고욱하님 보살이 아니라고. 절에서 말하는, 경전에서 말하는 보살이 될 수 없다. 무아 없어짐 텅 빈만 맛보아라.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날 새벽 4시 반쯤 지나면서 그 자리를 맛보기 시작하더라고. 계속해서 선단도인법으로 지워나가니까. 아침에 마치고 만났어요. 몸에서 습냄새가 난답니다. 계속해서 지워라 그랬어요. 그래 그 다음날 상이 또 끊어져 버리더라고. 굉장히 빠른 거예요. 이걸 앞생에 공부하다 온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2년쯤. 그래서 밀어붙인 결과 일본인인데도 상이 뚝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월반을 시켰어요. 2단계로. 이 2단계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속도가. 상이 끊어지고 시작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블랙앤화이트 받들고 있어요. 내일 되면 또 2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분은 도감과 신감이 뛰어나서 자기 걸 따서 이렇게 시부도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를 안고 소가 진리니까 타서 일본으로 해내탄을 건너갈 거예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답니다. 그게 표정에서 읽히거든. 그리고 공부하는 맛도, 공부하는 법도 그분이 실례로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 하더라고. 그분하고 울고 웃으면서 매일 우리가 떠들고 놀고 이랬던 강법, 그리고 강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법의 체계들을 이 체계 거를 인용한 거예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요게 조금 있으면 월요일 날 이게 이제 인쇄가 들어갑니다. 그럼 늦어도 이틀 뒤에 수요일쯤에 첫 일세본이 나옵니다. 이건 가본이고, 이게 인쇄소에서 주는 출판사로 가짜본, 가본으로 주는 거거든. 이걸 미리 선보이려고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저희들이 초안 디자인 잡았고, 한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군뱅이 부처를 만나다 그 책 두께만 해요. 가격도 똑같고. 요거 나오면, 여기에는 영체이탈, 유체이탈, 투시 방법까지, 그리고 여기에 마음을 치유하는 4가지 방법론,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3가지 방법론까지 기초적인 텍스트는 여기 다 소개해놨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발췌해서 오늘 교재로 나누어준 홍익자본주의 요 철학으로 여러분을 유튜브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면서 만나는 장을 만들어 볼 겁니다. 요 책은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희들 블랙앤화이트가 1단계 뇌파일은 스위스까지 건너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스턴이나 LA에서 1달씩 2달씩 예약한 분들이 계시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자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제가 1000 구독자가 되기 전에 저 있을 때 자꾸 활용해 보라고 하는 게, 저는 약속을 지킬 줄 아는 도인입니다. 저는 구독자 1000명 넘어가면 여러분 앞에서 점점 멀어지고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시간도 없고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자꾸 하는 일에 있어서 공간이 넓어짐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은 자꾸 제한적이 되더라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순리와 섭리와 같은 건데, 그래도 LA에서 오시고 이런 분들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일본 또 중국 분도 지금 한 분 들어와 계신데 그분은 11주를 지금 다이렉트로 예약해서 1주 지났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분들은 제가 있을 때 얼마든지 저를 활용해서 제 등을 빌려줄 테니까 신학, 도학, 영학, 기통학 이런 걸 잘 대비해서 공부하는데 여러분 알고리즘하고 코드론하고 한번 잘 접목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 키워드 자체를 요즘은 이 홍익 사상과 한철학 그리고 홍익 자본주의 이런 논리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요 뒷장에 보시면 교본 뒷장에 교재 뒷장에 제일 마지막 장하고 그 앞장에 보면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런 장시가 있습니다. 아주 장문의 시가. 요거는 산에서 오늘 새 꼭지를 따고 왔어요. 이 꼭지를 딴다는 말이 세 개의 강의를 끝내고 왔다는 말입니다. 요거는 원래는 인류를 위하여라는 제목인데 똑같은 게 대도인 중에 한 분이 도판에 계신 분 중에 인류를 위하여라는 제목을 먼저 쓰셔서 중복되는 게 있어서 우리는 지금으로 제가 바꾼 거예요. 이 시는 이거 절대로 잠정적인 그리고 절대로 그런 추론적이고 이런 계산 아니에요. 저는 언젠가는 유엔에 반드시 설 겁니다. 제 작은 비전이자 소망인데 제 세 가지 이루어야 할 작은 비전 중에 한 개입니다. 한 꼭지. 유엔에 서서 세계적인 영적 구루들, 멘탈 지도자들 앞에서 제 시를 한국말로 유엔에서 강독하고 낭독할 그 시입니다. 인류를 위하라는 제목인데 소재가 그냥 우리는 지금이라. 이 2장짜리는 산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앞에 홍익 자본주의라는 이걸 갖고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고 섞어서 재밌게 한번 놀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전에 홍익 자본주의 이걸 설하기 전에 요 자체 텍스트를 또 아주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잘 그렸죠. 이게 제 내공입니다. 이게 지리산 전기예요. 선생님 웃으면 안 돼요. 이거 한 번에 잘 안 그려져요. 월지가 매일 내보고 산에서 일하고 있으면 뭐해요? 이러면 길 가다가도 제가 싹 이렇게 그리거든. 야, 이게 자꾸 삐뚤삐뚤하니까 전화가 오더라. 마음자리가 삐뚤하다고. 일리 있는 말이에요. 요게 요 본질 여러분 이 자체 신성을 원래 완전함으로 갖고 있는 여러분 이 자체 여러분 자체와 여기 있는 개미하고 생명의 본질이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라니까. 하나. 근데 그 하나의 본질에 생명의 본질에 세상의 본질에 우주 천지 우주의 본질에 우리가 붙여줄 수 있는 극한의 아름다운 말이 골백 번을 더 생각해봐도 님이라는 글자에 이거밖에 없더라. 점 하나만 찍으면 남대부입니다. 근데 남대면 더 좋아요. 지도자물이니까. 남을 위해 사는 무리들은 다 지도자들이고 여기 나오는 홍익 보살들. 중생보살들은 자기를 위해 살고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의 지배자 뇌를 지녔다니까. 추리 영역, 좌뇌. 여기에 브레인 소사이어티, 사회적인 뇌, 직관의 영역, 우뇌를 창조적으로 지닌 자들은 오로지 남을 위해 사는 무리라니까. 그래서 점 지우고 이 본질적인 생명 사상 그리고 어떻게 했어든지 100발을 양보하고 10번을 양보해도 최고의 극한의 아름다운 단어 여기에다가 최대한 우리가 은혜로움을 붙여보니 경이롭고 아름다운 님자를 붙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 생명의 본질이 하나의 님이 될 때 우리 한민족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극할 날이 바로 이때라고. 우리 현대 참선인들은 시대를 절대로 선천우천을 나누지 맙시다. 그런 우를 범하면 선천의 낡은 사고에 완벽하게 세팅하고 엉킬 위험도 있고 또 선천을 무시하고
또 후천을 또 존중하면 옹고지신이라고 옛것에 완전하고 옛것에 화려하고 옛것에 향기로운 걸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꼭지를 다 존중하되 이 하나의 님이 행복해하고 가치 있고 철학적인 사람이 될 때까지 이 홍익 사상의 이념이 실천될 때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닦으면서. 괜찮았죠, 멘트? 멘트 괜찮았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요 친구하고 여기에 있는 친구랑 이렇게 왜 본질적으로 하나가 안 되냐면, 시커먼스는 반드시 이분법적이에요. 음양을 둘로 쪼개버립니다. 음양은 나눌 수 없는 완벽한 하나의 일기거든. 하나의 기운 덩어리. 하나에서 둘이 나와 서로 대립하는 것 같아도 그 둘은 대립하지 않고 서로 기대고 섬기고 보호하는 보완관계. 이게 음양의 조화점이라고.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 두 개가 되는 건 이건 비극이고 슬픔이에요. 여기에서 고통이 착 트는 거거든. 도의 궁극적인 목적과 진리의 마지막 종착 규결점은 자기 없어짐이라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법계와 허공을 열로 땡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지엽적이고 협소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주 졸렬하고 유치한 그 기파로, 그 마음자리로 이 우주 천지 우주를 담지 말라고. 담아버리면 아주 못된 부처가 눈을 떠요. 이기적이고 못된. 이런 건 절대로 남을 위해 사는 무리가 아닙니다. 남을 위해 사는 무리는 다 홍익적인 차원이라고. 이 자본주의라는 말은 민주주의가 탄생시킨 아주 달콤한 단어예요. 이 자본주의는 음양의 조화를 깨버리는 파괴의 개념이라니까. 이거를 조화점을 이걸 깨버리는 게 파괴. 이게 전쟁, 이념 이런 거예요. 이념은 또 이데올로기고, 이 이데올로기가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하는데 음양을 이데아라고 하거든. 자기 철학을. 그래서 그 부분은 시에서 나눈 게 있으니까 나중에 유튜브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경제주의가 무너진 지가 아주 오래예요. 이 자본주의의 논리와 민주주의를 합친 게 경제주의인데, 요 경제주의에 새로운 신자를 붙여서 또 새로운 경제 논리로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사상과 철학에 녹여서 믹싱을 해봤는데도 또 실패했어요. 왜요? 항상 이 자본주의의 본능적 순환이, 패턴이, 이거 팩트예요. 차가운 이성과 차가운 논리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이 가지면 한쪽을 무너뜨리고,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이 강성해지고,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음양의 조화가 파괴되는 개념이라니. 그래서 요 앞에다가 따뜻한 홍익을 한번 입혀보자는 거예요. 대비해보고.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인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요때 제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홍익인간이라는 건 따로 내가 누가 질문하셨기에 공부하시는 분이 한 꼭지를 유튜브에 따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홍익인간이란 정의가 뭡니까? 이렇게. 이 간단해요. 홍익인간은 깨달은 사람이 홍익인간이에요. 이렇게. 말 그대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은 어질고 이렇게 아주 따뜻한 사람이거든. 의인이라서. 따라서 이 인자들이 깨달은 사람이 될 때 이 사람들이 따뜻한 몸 갖고 살아가는 이 땅에 나도 살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너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이념과 철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자본주의와 경제주의에 우리 여기 중간쯤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미래학자 토인비가 말하길, 저기 해 뜨는 나라 한국에 가면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홍익 사상이다. 해 뜨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동아시아에. 성배를 든 민족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밖에 없거든. 근데 이스라엘은 억지로 우기는 성배고 우리는 세계사의 주역이 될 성배를 든 극동의 한국 땅, 아름다운 민족이 주지의 사실이고, 여러분들 홍산 문화 알죠? 신문이나 유튜브나, 그죠? 방송 매체를. 문화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도인들은, 수행자들은. 문명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니. 새로운 문명, 한 세기가 바뀔 때마다 늘 문명은 함께 했었거든. 우리가 신석기 문화, 청동기 문화 이러죠. 청동기 문명이라고 해야 옳은 표현법이라고.
문화는 작은 개념이고 문명은 큰 틀에서 말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도인 문화가 아니라 도인 문명이라 우리는 도를. 그래서 그 옛날 화려했던 신시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요거를 신시 복본을 통해 이렇게 복본 이렇게. 저는 천재 복본이라는 말을 많이 써. 이 신시는 저희들 용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화음개벽 이렇게. 화음은 한 송이 꽃이라는 거예요. 세계유라. 따라서 요 지구촌에 이렇게 지구촌. 세상은 하나입니다. 이미 세계일화가 된 지 한 송이 꽃이 된 지는 오래예요. 여러분 인터넷 탁 쳐봐요. 시리아 내전,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거 왜 일어난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코스피 지수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NK 수치도 잘 모르고 또 일본하고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군사적 대치, 경제 논리 이런 것도 도인들이 함께 가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절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신문도 좀 보고 알매 영역 늘 얘기하지만 이 도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해요. 이 지성이 여러분 알매 영역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알매 영역을 저한테 한번 드러내봐요. 여러분 영어 할 줄 아나요? No, 못합니다. 중국어 할 줄 알아요? 못합니다. 그럼 중국 지수 알아요? 모릅니다. 일본의 지수 아나요? 몰라요. 일본의 엔화가 한국 환율하고 지금 어떻게 되죠? 돈 통화량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코스피 지수는 전혀 관심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스코어는 알아도 LG가 어제 몇 대 몇으로 오승환이가 13 세이브 올린 거 08개 던지고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분야만. 이래서는 절대로 삶하고 이렇게 공하고 공이 진리입니다. 이게 도고 여기에 절대로 격차가 생기면 안 돼요. 요게 격차가 있으면 사회성 저하로 나타납니다. 알매 영역을 최소한 도통 공부할 때 지성의 영역을 키우기는 하는데 이 격차가 괴리감이라는 거예요. 괴리감. 사투리가 돼요. 이 괴리감이 증폭되고 커지면 여러분들은 돈은 딸 수 있어도 삶은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성과 감성, 이 여러분 감성은 영혼백 할 때 혼집을 말해요. 요 혼집이 밝고 깨끗해서 지성과 감성이 더해지면 통합되면 도통이라고. 신통은 거꾸로입니다. 이렇게 신통은 지성하고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매 영역하고 이렇게 신령령자를 써서 신령한 성품이 합쳐지면 영성이 합쳐지면 신통이라고. 근데 판 밖의 도로 또 다시 개념 정리해 드릴게요. 판 안의 도는 신통이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슈퍼스타들이 어찌 우여곡절 끝에 고행 끝에 따버리는 게 신통으로 정리됩니다. 그런데 판 밖의 도는 우리 도는 이 신통은 세포예요. 세포 누진. 세포 안에 있는 망령과 망상을 바닥 제로점까지 침잠해서 들어가면 완벽한 무아 체계에서 신통을 따버려요. 이런 체계는 요 약간 본질에서 벗어났는데 홍익 얘기하다가 왜 이 신통하고 도통이 중요하냐면 신통존자든 도통존자든 중요한 건 우리가 몸 갖고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 따뜻함을 실천하고 남을 위해 영성을 진화시키는 수행자라는 사실을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남을 배려할 줄은 몰라도 항상 결핍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지향하는 그런 수행자라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포 누진도 방법론이 있고 알고리즘, 그리고 요 도통론도, 도통은 감성, 혼집이거든. 만약에 여러분 혼집이 밝지 않고 거기에 상을 내버리면 아상이 돼버린다고. 내가 있는 상태에서 도를 따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자기가 있는 상태에서. 금강경의 핵심이 참나잖아요. 그 참나합이라는 건 상만 없으면 된다. 상, 이렇게 서로 상자 쓰잖아요. 이렇게. 요 상이 없으면 되는데 요거는 서로 상자도 되지만 보다 자세히 이런 뜻도 되거든. 그러니까 무엇을 자세히 보나요? 자기 마음자리를 자세히 본다고. 보면 요 상이라는 녀석이 항복을 해요. 요것이 피해망상할 때 요 상자가 따라오거든요. 이렇게. 망념망상할 때 상자가 따라와요. 이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 자체, 그리고 번뇌망상할 때도 이렇게 번뇌망상할 때도 요 상자가 따라와요.
그래서 상은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홍익 보살의 실천론에 있어서 상은 무상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이걸 우리는 사자무상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자무원이라고 하고, 요 뜻이 뭐냐면 죽은 자는 완벽하게 진리된 자는 상이 없고 진리된 자는 말이 없다고. 그래서 물을 말도 없고 답할 말도 없고. 옛부터 옛 조사가 이르길 허공을 딱 따보니까, 합의라고 따보니까 물을 말도 없고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게는 법계에서 법 자체가. 그 나 또한 따로 무엇을 따로 이르리요 악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경제주의에 있는 자본주의 세상에 몸 갖고 살아갈 거면 내 양심은 두 하나님이거든. 양이라는 글자에 양심. 이렇게 양심이 있으면 음의 하나님은 이 자체라서 텅 비어서 음에 이게 진리에 다 있고 밝음에 이렇게 이 밝음이 평화입니다. 오늘 홍익 사상이니까 이 평화로움고 밝은 마음에 다 있는 금액이 뿌리채 그 양심에 하나님이 눈을 뜨고 여러분 몸을 경영해야 된다고. 그런데 음이 아니라 음양도가 우주 자체고 법계의 실체가 음양이니까 이 양은 약간 위로 떠 있는 성질이에요. 가볍고. 그래서 요거는 밝음보다는 이렇게 밝음에 반대되는 개념, 부정, 피해 이런 개념으로 정리되면 돼요. 그래서 어둡고 부정적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 개념이 되다 보면 여러분이 양심에서 위배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죄의식을 못 느끼고. 그래서 음적으로 사이클이 텅 빔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이 평화로움에 닿을 수 있거든. 제가 눈이 나쁜데, 네, 선생님 오늘 처음 오신 거 아니죠? 처음 오셨어요. 아, 그래요? 나는 그 서기관인가 그분이신 줄 알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굉장히 나빠요. 야간에 운전도 잘 못해요. 월지가 김해 갔다 오다가 몸 아프다고 요 잠자는데 수면 그 휴식 거기서 좀 자고 가자. 내가 운전해 줄게. 우리 월지는 100km, 120km 이래 밟아요. 빗길에. 그러나 비가 폭우가 엄청, 저는 밤눈이거든요. 내가 운전할게. 한참 가고 있었어요, 빗길에. 지금 뭐 하세요? 이러다. 왜 그러니? 그러니까 지금 몇 킬로 봐요? 30km야. 왜? 30km로 새벽에 1시에 달리고 있으니까 몸 아파도 일나서 빗길 하더라고. 전 눈이 나빠요. 30km로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 지금 올라올 때도 운전하면 고속도로에서 80km 이상 안 밟아요. 운전하다가 도가 터졌거든. 기다리다가 양심이 복장이 터져붙거든. 답답해서.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 요 한 꼭지 끊고.